자, 집합부터 한번 정의로부터 하나씩 보면 집합이란 뭘 보고 집합이라고 얘기해 준다? 집합은 그 모임이야. 근데 일단 모임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가 되느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이 기준에 맞게끔 모임을 만들어준 것이 바로 뭐냐면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그냥 마구잡이로 집합이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지. 그냥 모임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정확하게 결정이 돼야 돼. 어떤 모임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누구든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그 모임 원과 모임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구별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그걸 보고 뭐냐면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모임이라 했을 때 여기에 이제는 각각 여기서 하나하나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 하나하나의 대상을 하나하나의 대상을 보고 뭐라고 해준다? 얘를 보고 원소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그래서 집합은 자 집합의 이름을 뭐로만 써? 대문자로 많이 쓰게 되는 거지. 대문자 집합의 이름 대문자로 쓰고 여기는 이 원소들을 중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표현을 해주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안에 원소가 있다고 했을 때 뭐냐면 1, 2, 3, 4라는 원소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여기 있는 이 원소들은 전부 다 컴마를 통해서 구별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에 대해서는 순서가 정해져 있질 않아. 그래서 4, 3, 1, 2라고 쓴다 하더라도 일단은 똑같은 집합이 되는 거야. 안에 있는 원소가 똑같이 생겼으면 똑같은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집합이 우리가 1, 2, 3, 4 또는 A, B, C, D라고 많이 쓰는데 이 안에 원소는 어떤 우리가 하나의 그림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죠. 하나의 숫자나 또는 하나의 문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무슨 하나의 그림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그 그림과 똑같은 원소가 있으면 같은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원소들은 똑같은 그림이 두 개가 있으면 둘 다 모두 표현해 주지 않고 하나만 나타내 주게 된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게 돼. 뭐 일단 그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니까 일단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의 원소가 되는 거잖아. 여기 있는 것이 있으면 자 2은 원소 2은 집합 A 안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지.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원소가 집합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 주냐면 속한다라는 말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주게 돼.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그래서 여기는 1은 집합 A에 속한다라고 해서 이 속한다라는 기호를 이렇게 삼지창 형태로 표현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 여기서 5가 있으면 원소 5는 자 집합 A 안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집합 A에 들어있지 않지? 들어있지 않은 것을 뭐라고 해준다? 속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해 주게 되고, 이것은 어떻게 표현해 주게 돼? 5라는 것은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짝대기를 거서 표현을 해주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집합이라는 것은 어떠한 정확한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모임을 하나로 나타내 주는 것을 집합이라고 얘기해 주게 되고, 그 안에 있는 것을 하나의 원소로 얘기해 준다 라는 것을 그것만 일단 집합을 알아두면 돼. 자, 그러면 집합을 원소가 들어있어. 그럼 집합이 있어. 그럼 그 안에 어떻게 들어있는지 알아보려면 얘네들을 뭐냐면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집합의 표현 방법이 총 모두 세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집합의 이름을 적고 그 안에 중괄호를 쓰고 난 다음에 중괄호 안에 하나하나의 원소를 콤마를 통해서 이렇게 구별해서 나열해 준 것을 보고 우리는 뭐냐면 원소를 나열해 준 방법이다 라고 해서 원소 나열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알겠지? 자, 원소 나열법은 대표적으로 뭐 어떻게 다시 한번 더 쓰면 뭐가 된다? A는 자 이렇게 중괄호를 쓰게 되고 중괄호 안에 1, 2, 3, 6이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는 것을 보고 원소 나열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제시법이 있는데, 자 조건제시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조건을 나타내 주게 된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집합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이 어떤 집합이냐. 자 1, 2, 3, 6이라는 원소가 있다고 했어. 자 1, 2, 3, 6이라는 원소가 있는데 얘는 무엇을 의미하게 돼? 1, 2, 3, 6 1, 2, 3, 6 뭘까? 어떤 명확한 모임이 있다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1, 2, 3, 6이라는 숫자가 나왔을까? 뭐의 약수? 6의 약수. 그래서 우리가 조건제시법 쓸 때 어떻게 써?
x 바 x는 하고 난 다음 뭐라고 쓴다? 6의 약수라고 이렇게 써주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아마 네가 예전에 배웠으면 뭐라고 했냐면 x 바 x는 이라고 이렇게 썼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자, 수학은 어떠한 기호라든가 어떤 명제라든가 무엇이 있다고 얘기한다고 했을 때 공식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웬만하면 쓰기가 귀찮아. 안 쓰려고 해. 근데 말로 이렇게 쭉 길게 늘렸으니까 힘들잖아.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기호를 이렇게 놓자. 라고 해서 다음부터 여기 있으면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야. 그렇게 간단하게 쓰기를 원하고 또 웬만하면 필요 없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게 불필요한 걸 다 빼버린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조건 제시법을 쓰려면 x 바 x는 그 다음에 6의 약수로 이렇게 쓴다고 얘기했어. 자, 왜 이렇게 쓸까? 그냥 x 이렇게 쓰면 안 될까? a하고 자 6의 약수 이렇게 쓰면 안 돼? 알아볼 수 있잖아. 얼마야? 6의 약수 하면 1, 2, 3, 6이 되잖아. 근데 왜 꼭 이렇게 쓸까? 이유가 뭘까? 왜? 왜 그럴까? 자, 여기에 있는 것은 이유가 일단은 여기에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근데 일반적으로 집합을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은 처음에 배웠을 때 그냥 S 바 Xn이라고 쓰라고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일단 그거는 틀리고, 자, 여기가 바가 있다. 여기 바를 읽었어. 바라고 읽었어. 자, 바는 뭐야? 바. 짝대기지. 짝대기는 언제 써? 언제 써? 얘들은 뭐 팰 때라고 얘기하는데 팰 때가 아니고. 자, 바는 언제 쓰냐면 얘를 딱 선을 긋잖아. 그러면 이 선을 바를 기준으로 이쪽과 이쪽을 지금 이제 나눠놓은 거야. 지금 바를 기준 x 바 x는 아니라 바를 기준으로 지금 양쪽이 나뉘어져 있는 형태가 돼. 자, 이쪽은 뭘 나타내냐면 자, 뭘 나타내 x는 6의 약수 이렇게 된 거야. 자, 뭘 나타내 준다고 해서 조건을 제시해 준다고 했었지. 그럼 조건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조건이야. 조건을 여기다가 표현을 해주게 돼. 자, 그러면 여기 요게 뭐냐? 요게 얘가 뭐니까? 얘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은 원소의 표현 방법을 의미하게 되는 거야. 즉 이것을 해석을 하면 무슨 어떻게 해석이 되냐? 어떤 기호가 있다면 기호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기호를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자, x가 있는데 이 x는 6의 약수가 됩니다. 라는 거야. 아, 그러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어떤 값을 가질 수 있어?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원소를 표현해줘. 원소를 어떻게 표현해줘? x의 값 그대로 표현을 해줘라 라는 거야. 그래서 아, 그러면 원소로 x 그대로 표현해. x는 1, 2, 3, 6이기 때문에 원소 그대로 1, 2, 3, 6을 표현해서 나타내주면 되겠구나 라고 나타내주게 되는 거야. 자, 이해가 돼? 그럼 만약에 이러한 식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 자, 2x가 됐고 x는 6의 약수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얘는 어떻게 돼? 자, 발을 기준으로 뒤쪽으로 보면 x는 6의 약수가 된대. 그러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어떤 값이야? 1, 2, 3, 6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자, 그런데 원소를 어떻게 표현해줘래? x의 2배수 표현해주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원소나 해법을 나타내주면 2, 4, 6, 12가 돼야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자,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돼?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조건제시법에서 원소를 어떠한 식으로 표현해 줄까라고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조건제시법 이 앞에 있는 것을 나타내 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 많이 나타낸 것 중에 뭐가 있냐면 x바, 자, x가 있는데 x는 5n 플러스 2, 자, n은 정수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수들의 집합을 나타내는 얘기야. 그치?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수들이야. 그래서 그것을 x라고 표현해주게 돼. 그 x를 어떻게 해줘라? 원소로 그대로 표현을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돼.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에서는 이렇게 많이 안 표현하고 이렇게 나타내주게 돼. 그냥 5n 플러스 2하고 n은 정수라고 이렇게 나타내주는 거야. n은 정수인데 그 정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그 값을 표현해줘라. 이게 똑같은 얘기가 돼. 알겠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건제시법을 나타낸다고 했을 때 x by x는 많이 쓰는데 그냥 무의식중에 쓰게 돼. 거의 대부분. 그런데 써져 있는 것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뒤에는 무엇을 의미한다? 앞에는 원소의 표현 방법을 나타내 준다. 라는 것을 꼭 알아둘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이게 많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나타내 주게 돼? 벤 다이어그램이야. 벤 다이어그램은 뭐가 돼? 원소가 있다고 했을 때 원소를 자, 원 또는 사각형 모양 안에다가 뭘 해주게 되는 거야? 넣어주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안에 원소를 낼 때 어떻게 줘? 그냥 군데 넣으면 돼. 컴마 찍을 필요 없이 듬성듬성해서 그것이 원소가 무엇이 되는지를 적어주면 되겠다. 참고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데 이것은 언제 그리냐면 자 뒤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유한집합일 때 배우게 돼. 간단하게 얘기해줄게. 유한집합이라는 것은 뭘 보고 유한집합이라고 얘기해줘? 밑에 나와 있지? 거기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 즉 원소의 개수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 그때를 우리가 유한집합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유한집합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산이라고 얘기해 주면 돼. 뭐냐면 자료가 하나씩 흩어져 있는 경우야. 무한집합인 경우도 있어. 자료가 하나씩, 예를 들어서 n은 자연수 하면 어떻게 되겠어? 자연수는 엄청 많잖아. 근데 무한집합이지? 근데 자료가 정확하게 어떻게 돼? 하나씩 흩어져 있지. 그것을 우리가 이산이라고 얘기해. 우리가 이산가족이라는 거 뭐예요? 흩어져 있는 거 이산가족이라고 하지. 그 한자는 정확하게 사무소한테 물어보고. 자,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벤 다이어그램은 나타내 준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x의 값의 범위가 딱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주어지는 경우 있어. 연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x가 있는데 x가 뭐라고 넣을 수 있냐면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값이 전부 다 가능한 거잖아. 자, 3부터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고 했을 때 이 안에 들어있는 실수의 개수는 몇 개? 실수가 몇 개야? 그렇지, 무한계잖아. 근데 얘를 벤 다이어그램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타냈다. 그냥 간단하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무한집합인 경우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알겠지? 무한집합인 경우는 무엇을 이용을 해주느냐? 이런 경우에는 수직선을 이용을 해서 나타내주게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벤 다이어그램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수직선을 나타내주게 돼. 알겠지? 그래서 일단 뭐 이거는 문제 풀이에 따라 필요한 거기 때문에 수직선도 나타내주는 방법이라 얘기하지 않고 단순하게 자 표현만 뭐가 있다?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과 벤 다이어그램 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오늘 나타내준다. 특히 벤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표현해 주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유한집합이라는 것이 있었어. 유한집합. 자, 유한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것을 유한집합이야. 몇 개인지 셀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떤 집합이 있다고 했을 때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것도 또 한번 기호로 나타내보자는 얘기지. 자, 어떤 하나의 A라는 집합이 있어. 아까 했던 걸 해보자. 1, 2, 3, 6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유한집합이잖아. 그러니까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나타내주는데 어떻게 나타내주느냐. 자, 원소의 개수니까 넘버가 되는 거지. 넘버에 n자를 적어주게 되고 괄호를 열고 중괄호가 아니야. 이렇게 소괄호를 열고 그 안에다가 집합을 적어주게 돼. 그래서 이렇게 4라고 적어주는 거야. 아,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이 집합이 되고 그럼 집합의 개수는 모두 몇 개가 된다? 4개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자, 다시 잘 봐야 된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와야 된다? 이 안에는 집합이 들어오면 돼. 그래서 집합은 전부 다 가능하게 돼. 그래서 얘랑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 n에 자 소괄호 열었지? 그 안에다가 중괄호 1, 2, 3, 6 요렇게 써도 똑같은 표현이야. 왜? 이 안에다가 지금 현재 집합을 그대로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쓸 필요 없단 말이야. 똑같다는 얘기야. 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여기다. 자, 그런데 원소가 하나도 없어. 원소가 하나도 없으면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없지만 하나도 없으면 셀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원소가 몇 개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몇 개야? 하나도 없으면 0개지. 그래서 유한집합 중에서 셀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빵개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원소가 없는 집합
이것을 보고 우리는 무슨 집합이라고 하냐면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준다. 이때 공자는 빌공자를 쓰는 거야. 그래서 비어있다는 것을 의미해서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그래서 공집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기호를 이렇게 되는 거야.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 안에 원소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그럼 원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원소가 없으니까 0입니다. 아니야. 원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놔야 돼. 완벽하게. 자, 이해가 되지? 자, 이렇게 비워놨는데 뭔가 좀 찝찝해. 뭔가 있으면 좋겠는데 없단 말이야. 아,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공집합은 특별하게 이렇게 파이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 주자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파이는 무엇을 의미한다? 공집합을 나타내 주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스 문자를 보면 파이가 두 개야. 파이가 요런 파이가 있고 요 파이가 있어. 요거는 파이인데 요 파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얘는 파이가 뭐냐면 파이야. 약간 틀려. 그 다음에 이거의 대문자는 나중에 순열 조합에서 쓰이게 되고, 이것의 대문자는 아직 안 배웠나? 과학 시간에 과학 때 배울 건데. 아니야, 그냥 모른다 치고 넘어가자. 나중에 배우게 될 거야. 자, 이렇게 나오게 돼. 그래서 얘는 파이라고 써서 이렇게 나타내 주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이 자체가 집합 이름이기 때문에 여기다 중괄호를 씌워서는 안 돼, 절대. 자, 이해가 돼? 그래서 집합은, 그래서 만약에 공집합의 개수는 몇 개라고 했어? 0개라고 했었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n하고 중괄호 되고, 자,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와야 된다고 했어? 집합이 들어와야 된다고 했었지? 그래서 이렇게 공집합 자체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얘가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 0이다. 아, 공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것을 물어보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n에, 자, 중괄호를 쓰고 요렇게 비워놓으면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중괄호가 집합, 이 안에 있는 거 집합인데 중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는 얘기는 원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얘도 뭐가 되는 거야? 공집합을 나타내 주게 되겠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0이 돼야 되겠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집합도 유한집합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줍니다. 알겠지? 자, 지금까지 봤던 거는 뭐냐면 집합이 있으면 집합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했어? 원소가 들어있다고 했었지. 그래서 집합과 원소와의 관계를 나타내 준 거야. 집합이 있으면 원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 원소를 어떤 식으로 표현해 주게 되고, 그 다음 원소가 몇 개가 들어있고 라는 것을 표현해 줬고, 지금부터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할 거냐면 집합과 집합을 비교하려고 해. 집합과 집합. 자, 근데 집합하고 집합이 있는데 집합을 어떠한 식으로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집합이라는 것은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을 해주면 그 안에 어떤 원소라는 구슬이 들어있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집합을 하나의 주머니처럼 생각을 해주게 되면 A라는 주머니가 있고 B라는 주머니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A라는 주머니가 B라는 주머니 안에 들어있을 수가 있지. 만약 주머니가 크면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만약에 B라는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 안에 A라는 주머니가 이렇게 들어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들어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줘야 되냐면 이 A 안에 들어있는 구슬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알겠지? 구슬들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즉 모든 x에 대하여 모든 x인데 이 x는 어떠한 x냐? A에 속하는 x가 되는 거지. 자, 에 대하여 자, 모든 x가 있는데 A에 속하는 원소가 있을 건데 이 원소에 대하여 이때 x가 B에 성립할 때, 자, 그런데 A에 들어있는 이 x라는 원소가 있는데 이 모든 x에 대해서 이 원소가 B에도 속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도 들어있으면 그러면 이것을 A라는 주머니 자체를 B 안에다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겠지. 그렇지? 이것은 우리가 뭐냐면 집합 A는 집합 B에 뭐라 하냐면 들어있다라고 했잖아. 들어있기 때문에 얘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아까는 원소와 집합의 관계는 우리가 속한다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었지. 그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쓰냐면
포함된다라는 거, 포함한다, 포함된다라는 말을 이용을 해주게 돼.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같아도 상관없어. 어? 뭐야? 자, 그래서 이렇게 집합 A는 집합 B의 안에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이해가 되지?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다음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집합 B는 잡합이 아니지, 집합이지. 집합 B는 집합 A를 뭐라고 쓰냐면 포함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안에 들어있으면.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쓰면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A가 B에 포함된다 라고 해서 아까는 자 원소하고 원소가 있을 때 원소하고 집합의 관계로 보면 이렇게 삼지창을 썼잖아. 네, 이렇게 해서 삼지창 3개짜리를 선을 썼지만은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이지창이야. 2개짜리야. 알겠지? 이렇게 되면 또는 집합은 B는 A를 포함한다 해서 큰 쪽에 입이 벌어진 형태의 꼴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뭐 우리는 포함된다고 하고 이때 A는 집합 A는 뭐라고 쓰냐면 B의 무엇이냐면 자, B라는 집합 하나의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보고 뭐라 했냐면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안에 들어있어서 하나의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그런데 부분집합을 보게 된다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즉 A라는 주머니가 있다면 B라는 주머니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A는 B를 하나의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아.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만은 의미상으로 A는 B보다 작게 표현돼. 표현 자체가. 그렇지? A는 B보다 작게 표현돼. 여기에 원소들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나 만약에 이 바깥쪽에 원소가 아무것도 없어. 원소가 없어. 일단 나는 중요한 게 구슬이잖아. 구슬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보는 거잖아. 근데 구슬이 막 B라는 안에 구슬이 들어있는데 구슬이 여기도 막 들어있을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구슬이 정확하게 여기에는 구슬이 하나도 없어. 구슬이 아무것도 없고 구슬이 전부 다 이 안에 들어있어. 그러면 집합 A와 집합 B를 표현했을 때 뭐 어떻게 될 수 있어? A와 B는 어떻게 돼? 서로 같을 수도 있어. 그래서 부분 집합의 의미는 자기 자신과 어떻게 쓰냐면 작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같은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부분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집합을 보면 부분 집합의 성질을 첫 번째로 보면 뭐냐면 자, 여기 안에 구슬이 없어도 주머니가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 그치? 빈 주머니를 안에다 주머니 집어넣어 상관없잖아. 그래서 모든 집합에는 뭐가 되냐면 공집합이 하나의 부분집합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원소가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고 했었지? 자, 구슬이 전부 다 이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다고 했어. 이 안에 들어있으면 자기 자신과 똑같은 것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같은 것도 부분집합이라고 의미하니까. 그래서 모든 집합에는 부분집합 중에서는 공집합과 자기 자신은 반드시 부분집합으로 들어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이해가 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A가 B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B가 C에 포함된다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야. A라는 집합인데 A라는 집합은 B 안에 들어있게 되고 B는 C 안에 들어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주게 되면 자, 이거면 뭐라고 넣을 수 있냐면 A라는 집합도 어디 안에 들어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C 안에 들어있다라고 넣을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두 번째 성질 중에 하나야. 이거는 뒤에 가서 명제가 있는데 명제에서 3단 논법이라고 나올 거야. 3단 논법이라고. 그때 3단 논법을 증명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놈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알아둘 수 있도록 하자 라는 것을 이야기돼. 자,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일단은 부분 집합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어. 집합이 뭐냐면 A와 B가 서로 같다라고 해볼까?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두 개가 서로 같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게. 자, 그러면 만약에 어떤 하나의 X라는 것이 있는데 X가 Y보다 작거나 같아. 얘가 성립해.
그치? x는 y보다 작거나 같네? 얘가 성립해. 그런데 y는 x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도 성립해. 얘네 둘 다 모두 만족을 시켜준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렇지. 이렇게 되려면 x와 y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분집합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작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같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a와 b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a와 b가 서로 같다는 것을 말로 표현해주면 어떻게 돼? 안에 들어있는 두 집합에 무엇이 같다? 원소가 같다. 원소가 같다로 이렇게 표현해주는 것이 맞는 거야. 그치? 하지만 얘를 정의로 나타내면 이렇게 쓸 수 있어. A라는 집합이 B에 포함돼. 그리고 A도 B에 포함되고 그리고 B도 A에 포함돼. 즉 둘 다 모두 만족을 시켜주는 거야. A도 B에 포함되고 B도 A에 포함된다는 것은 이거랑 같은 의미가 되겠지. 그러면 A와 B가 뭐 할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집합, 부분집합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두 개의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것도 이렇게 정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러면 아까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 부분집합을 한번 구해봐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일단 A라는 집합이 있어. A라는 집합이 있는데 1, 2, 3, 4라는 집합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자, 이렇게 있는데 얘를 어떻게 놓을 수가 있느냐? 자, A라는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 안에 1, 2, 3, 4라는 구슬이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 이러한 구슬이 들어있어. 근데 얘의 부분집합은 뭐가 되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주머니가 되는 거지. 주머니가 들어있는데 그 안에 구슬이 하나도 안 들어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주머니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 그치? 자, 그 다음에 하나의 구슬만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두 개의 구슬만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네 개 전부 다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렇다는 얘기는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A라는 집합 안에 들어있는 주머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안에는 원소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세 개, 네 개까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되느냐?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한 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하나도 없는 경우는 어떤 집합이야? 공집합. 하나가 있는 경우는 자 1이 하나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2가 하나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3이 하나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4가 하나가 들어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두 개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1, 2가 있을 수도 있고 1, 3이 있을 수도 있고 1, 4가 있을 수도 있고 2, 3 그리고 2, 4 그리고 3, 4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원소가 3개가 들어있다면 이번에는 1, 2, 3 그리고 1, 2, 4 그리고 1, 3, 4 그리고 2, 3, 4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원소가 4개가 들어있는 경우는 어떻게 돼? 1, 2, 3, 4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A라는 집합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집합을 구해주게 되면 부분집합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자, 그래서 총 모두 몇 개야?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6개. 즉 부분집합의 개수는 모두 몇 개가 된다? 16개가 되는데 이 16개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4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2의 4승계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2의 몇 승계나 있는 것은 원소 개수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왜 이게 됩니까? 나중에 확률과 통계를 배우게 되면 중복순열을 배우게 될 거야. 그때 왜 이렇게 되는지 그때 자세히 배우게 되고 그냥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알아둬. 밑에 부분집합 계수에서 이제 경우의 수거든. 그래요? 순열도 경우의 수야. 그래서 밑에 수용들을 그려서 경우의 수를 따진 경우도 있는데 일단 거기까지 굳이 알 필요는 없어. 이렇게 이해했지만 n승계라고까지만 알아두면 돼. 알겠지?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첫 번째
부분집합의 개수는, 자, 부분집합의 개수는 뭐라고 했냐? 몇 개라고 했어? 부분집합의 개수는 뭐든 2의 n승계가 된다고 했었지. 그렇지? 자, 그런데 부분집합을 할 때 참 기분이 나빠. 왜? 자, 부분집합이란 부분을 의미하는데, 자, 부분집합 중에 자기 자신과 똑같은 것이 들어있잖아. 아, 뭔가 기분이 나쁘단 말이야. 부분이라고 했으면 작아야지. 왜 똑같은 게 들어있어야 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과 똑같은 것을 빼고 나머지만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 자기 자신과 똑같은 걸 빼고 부분집합 중에 나머지만 생각을 해주게 돼.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아, 요 놈이 진짜 부분집합이야. 진짜 부분만 나타내는 집합이야. 그래서 얘를 보고 뭐냐면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어? 근데 진부분집합은 그렇게 어떤 계산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솔직히. 근데 뭐 교육과정에 나와 있으니까 봐야지 얘는. 자, 그래서 진부분집합 쓰면 어떻게 되냐면 A라는 것은 B야. 아, 그러면 일단 부분집합이네. 그런데 뭐가 되냐면 A와 B는 같지가 않대. 요걸 의미하게 돼. 부분집합이지만 똑같지 않은 부분집합을 보고 우리는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그래서 두 번째,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뭐 해주면 되겠어?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얘기한다면 2의 n승에서 자기 자신과 똑같은 거 하나를 빼주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특정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거나 특정 원소를 제외한 것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자, 여기서 지금 현재 1, 2, 3, 4인데 특정 원소 뭘로 잡을래? 특정 원소 1 하나만 잡을 거야? 2? 두 개 잡을 거야? 자, 특정 원소 어떤 게 1 해볼까 그냥? 자, 특정 원소가 1이 있는데 이 특정 원소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어떻게 될까? 첫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포함. 특정 원소가 있는데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 그러면 요놈, 그치? 그 다음에 요놈, 그리고 요놈. 얘를 반드시 포함하는 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있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다. 이렇게 있다. 자, 주황색으로 동그라미 친 것이 특정 원소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되는 거지. 두 번째는 특정 원소를 제외한 경우, 제외한 집합. 자, 그럼 1이 없는 집합을 고르면 되겠지. 1이 없는 집합을 골랐더니 여기 녹색으로 친 거, 요놈, 요거, 요거, 요거 일단은 전부 다 칠해지게 되겠지만, 왜냐면 하나 선택해서 칠해지게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주면 주황색과 연두색은, 녹색은 겹치진 않아. 알겠지? 자, 요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세 번째 부분집합을 구하려고 했는데 어떤 부분집합을 구하냐면 특정 원소를 제외한 부분집합의 개수는, 자, 특정 원소 몇 개냐면 얘를 K개라고 놔보자. 알겠지?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자, 지금 특정 원소를 제외한 것은 녹색이라고 했었지. 녹색은 봤더니 첫 번째 공집합이 있어. 하나짜리 원소는 2, 3, 4가 있어. 두 개의 원소는 2, 3, 2, 4, 3, 4가 있고, 세 개의 원소는 2, 3, 4가 있단 말이야. 아, 봤더니 이 녹색으로 체크해 준 게 바로 뭐냐면 2, 3, 4에 무엇이 되냐면 부분집합이 돼. 그치? 아, 그렇다는 게 특정 원소가 제외한 부분집합은 이 특정 원소를 뭐 해버리고 없애고 뭘 구해주면 돼? 부분집합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특정 원소가 있으면 제외한 부분집합 봤더니 2를 특정 원소로 제외했잖아. 2를 제외했더니 2, 3, 4에 대한 부분집합으로만 구성이 돼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특정 원소가 있으면 그걸 없애고 부분집합을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떻게 주면 2에서 자 n개인데 그 중에서 k개를 빼서 부분집합을 구해주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네 번째는 뭐냐면 특정 원소를 포함한 부분집합은 어떻게 되느냐? 포함한 부분집합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근데 여기를 봤더니 특정 원소가 얼마야?
1이지. 자, 녹색은 특정 원소 1이 들어있지 않은 거잖아. 그래서 녹색에다가 2를 한번 집어넣어볼까? 집어넣었더니 뭐가 되냐면 얘가 나와. 여기다 2를 집어넣었더니 얘가 나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고, 여기다 1 집어넣었더니 얘가 나오고, 여기다 1 집어넣었더니 얘가 나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요놈,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요놈,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특정 원소를 포함한다는 것은 어떻게 주냐면, 얘는 어떻게 주냐면 특정 원소를 어떻게 준 경우 제외한 집합에 전부 다 뭐를 집어넣어? 특정 원소를 넣는 거지. 원소를 넣는 방법으로 계산해 주게 되는 거야. 특정 원소가 1, 2가 들어있다고 얘기한다면 특정 원소 1,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얘기한다면 1, 2를 제외하고 부분집합을 구하라고. 지금 뭐냐면 특정 원소 1, 2를 잡아보자. 그럼 1, 2를 반드시 포함하라. 반드시 포함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1, 2를 제외해서 부분집합을 구해줘 버려. 3하고 4하고 얼마가 되는 거야? 3, 4가 되는 거지? 여기다가 전부 1, 2를 다 집어넣어 버리자고. 그러면 1, 2, 그 다음에 1, 2, 3, 그리고 1, 2, 4, 그리고 1, 2, 3, 4. 그러면 얘가 1, 2, 3, 4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어떻게 만든 건지 알겠지? 그래서 제외한 부분집합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그 집합 안에 전부 다 특정해서 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개수를 구하는 데는 차이가 있나? 특정 원소를 제외한 부분의 부분집합의 개수하고 특정 원소를 포함한 것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차이가 있어 없어? 없어. 왜냐면 제외한 부분집합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다 집어넣는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두 개의 부분집합의 차이는 없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2의 n-k가 되는 거야. 그래서 특정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거나 또는 포함하지 않는 거의 부분집합은 그 특정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에 대한 부분집합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부분집합을 구해주면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돼. 자, 문제를 간단하게 두 가지 문제만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 A라는 집합이 아까 뭐라 했어? 집합 A라는 원소가 집합 A에 속한다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이 집합 B에 포함된다라고 해서 이 속한다라는 기호와 포함된다는 기호를 두 가지를 잘 보자는 얘기지.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안에 들어있다가 되는 거야. A하고 B 무엇이 만들어있어? 집합이 왔지. 그런데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속한다라고 얘기하면 여기에는 무엇이 와야 되고 원소가 와야 돼. 알겠지? 그리고 포함된다가 있을 경우 여기는 반드시 무엇이 와야 돼? 집합이 와야 돼. 그래서 원소의 집합과의 관계다. 속한다는 원소와 집합의 관계, 포함한다라는 것은 집합과 집합의 관계가 된다는 것을 정확히 판단해 줘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문제처럼 몇 번이야? 필수예제 5번? 필수예제 5번을 보면, 자, 여기 보자. 한번 여기 보자. 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나와 있어. 이 안에는 원소가 몇 개가 있니? 원소는 4개가 있어. 자, 어떻게 했냐면 원소는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어? 중괄호를 씌워주게 되고 중괄호 안에 뭘로? 컴마로 구별해 준다 했었지. 그런데 원소는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숫자나 문자가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가 있다고 생각하라고 했어? 하나의 그림이 있다고 생각하라고 했었지. 그래서 첫 번째 원소는 공집합처럼 생긴, 공집합 기호처럼 생긴 하나의 그림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는 숫자 0처럼 생긴 하나의 그림이야. 세 번째는 숫자 1처럼 생긴 하나의 그림이야. 네 번째는 1과 2가 하나의 중괄호가 씌워져 있어서 집합처럼 모양이 생긴 하나의 그림이야. 그래서 컴마가 이렇게 바깥쪽에 있어. 이건 컴마 안쪽에 있는 거잖아. 이거 말고 이렇게 컴마가 바깥쪽에 있으면 이 컴마를 기준으로 이렇게 원소를 나눠줘야 돼. 원소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야. 공집합처럼 생긴 그림, 그 다음에 0처럼 생긴 그림, 1처럼 생긴 그림,
1과 2가 중괄호가 있는 그림. 이렇게 네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원래는 뭐 경우에 따라서 숫자 문자 있으면 숫자 문자로 생각을 해주게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있으면 뭐 그림처럼 생각을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1번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나와 있지? 그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A가 되는 거야. 아까 영하고 공집합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라고 했지만 얘네 둘 다 그림이야. 똑같은 그림이야? 틀리지? 그냥 그림이 틀린 거니까 두 개는 원소가 다른 거야. 같이 있어도 상관은 없어. 자, 지금 여기에 보면 얘가 뭐가 있어? 지금 현재 속한다고 했지? 그럼 여기가 뭐가 와야 된다고 했어? 원소가 와야 된다고 했었지? 그러면 이 자체가 원소야. 자, 동그라미 쳤어. 이러한 원소가 있니? 원소는 정확하게 주황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야. 있어? 어디? 이러한 원소가 있어? 0에 중괄호까지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그림이 있어? 없어. 0이라는 0처럼 생기는 원소는 있지만 0의 중괄호처럼 쓰인 원소는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여기는 중괄호이기 때문에 얘가 자체가 뭐냐면 원소가 돼야 되는 거야. 원소를 지금 현재 동그라미 차는 거야. 이해가 돼? 이런 원소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자 1, 2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얘가 왔다라는 얘기는 여기가 뭐라는 얘기야? 집합을 의미하게 돼. 이해가 돼? 자, 집합은 어떻게 돼 있어? 집합은 중괄호가 있어야 되고 중괄호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 원소가 들어있어야 돼. 그래서 중괄호가 있고 중괄호 안에 원소가 들어있어야 돼. 그러면 요 두 개가 원소가 나오게 돼. 이 두 개의 원소가 전부 다 들어있니? 얘랑 똑같이 생긴 원소는 있다. 여기 있네. 그치? 근데 얘랑 똑같이 생긴 원소가 있어? 숫자 1, 2라고 얘기한 적 없어. 지금 한 번도. 뭐냐면 그림이라고 얘기했어 지금. 알겠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그림이냐? 여기다 쓰자. 자, 0하고 2가 이렇게 쓰여져 있고, 자,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자, 이렇게 포함된다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돼야 돼? 얘도 집합이 돼야 되는 거지. 집합은 어떻게 표현돼 있다? 중괄호가 표현돼 있고, 그 안에 원소가 들어있다. 자, 이러한 원소 있어? 있지. 똑같이 생긴 그림이 있잖아.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어? 없지. 그럼 얘도 틀린 거야. 자, 그 다음 네 번째. 1, 2가 되고,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얘가 왔다는 얘기는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원소가 된다는 거지. 즉, 여기는 자체가 이게 원소란 얘기야. 자, 이러한 원소가 있니? 이거랑 똑같이 생긴 그림의 원소가 있어? 여기 있지?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거야. 자, 5번을 보면, 자, 이렇게 돼 있고, 속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 속한다는 것은 여기 나왔던 얘가 바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원소가 돼야 되는 거지. 원소가 와야 돼. 얘가 왔기 때문에 상체가 원소가 와야 되는 거야. 그럼 요 자체가 바로 뭐냐면 원소야. 얘는 공집합이 아니야. 알겠지? 얘는 원소야. 자,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니 없니? 똑같은 그림에 원소가 들어있지. 그러면 여기 속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게 답은 4번이 돼. 자,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속한다,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는 원소하고 집합이 와야 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원소가 들어있으면 속한다라고 얘기해주게 되고 들어있지 않으면 속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주게 되고 만약에 포함된다라고 하면 아까 이게 뭐라고 했어?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들어있으면 우리는 포함된다라고 얘기해준다고 했었지. 그래서 여기는 집합이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집합들의 원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원소들이 여기 전부 안에 전부 다 들어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 다 들어있어야만 우리가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원소는 우리가 1, 2, 3, 4, A, B, C, D라는 어떠한 값을 갖는 것이 원래 맞는 거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의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주는 것이 이 아이가 훨씬 더 편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거 잘 알아둘 수 있도록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뒤쪽에 필수 예제 6번을 보면 맞아, 이것도 설명을 해볼게. 자, 필수 예제 6번을 보자. 자, 첫 번째 1번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A라는 집합이 주어져 있어. 얼마? 2하고 A가 돼.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을 봤어. 어떻게 되는 거야? 1하고 A-4하고 12-A가 된 거지? 그때 A가 B에 포함된대. 자, 포함된다는 의미는 뭐라고 했어 아까? 여기서 간단히 얘기했지만 포함된다.
여기 A에 있는 원소가 전부 다 어디에 들어있어야 된다? B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자, A에는 뭐하고 2하고 A가 있어. A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정확히 알고 있는 거 얼마야? 2야. A에 2가 들어있기 때문에 B에도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야 돼? 2가 들어있어야 돼. 근데 B에 2가 있어 지금? 없지. 그러면 얘가 2가 될 수도 있고 얘가 2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자,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되느냐? A-4가 뭐가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12-A가 2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해가지? 그래서 A는 얼마? 6이 될 수도 있고 A는 얼마? 10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자, 얘가 나타내는 게 뭐야? 얘가 지금 A가 B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이건 아니야. A가 B에 포함되는 의미를 갖는 게 아니야. 이건 뭐냐면 A라는 집합에 2라는 원소가 있기 때문에 B라는 집합에도 2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거든. A에 2가 있고 B가 2에 있으면 무조건 포함되는 거야? 아니지. 모든 원소가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돼. A가 6일 때 A라는 집합이 어떻게 되냐면 2하고 6이 되는 거고, B라는 집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1하고 2하고 6이 되는 거야. 자, A가 B에 포함된다. 참이야? 맞아? 틀려? 얘는 맞지? 그 다음에 여기를 봤을 때는 A라는 집합을 보게 된다면 2하고 10이 되는 거고, B라는 집합을 보게 된다면 1하고 6하고 그다음 2하고 이렇게 돼. 자, A가 B에 포함된다. 맞아? 틀려? 얘는 틀리지. 그렇지? 그래서 얘가 안 되고 요 놈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이러한 식으로 놓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2가 있다라는 것은 처음에 얘가 2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논다고 해서 그냥 놓지 말고, 이렇게 만약 집합관계 또는 2번 같은 게 좀 같다라는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A의 값을 구하잖아. 그래서 얘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조건을 이용을 해서 여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A라는 집합에 2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B라는 집합에도 반드시 2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용을 해주게 된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잘 구별해서 문제를 풀을 수 있어야 돼. 알겠지? 필수예제 8번을 보면 A라는 집합이 있어. A라는 집합인데 뭐가 되는 거야? X바 X는 어떻게 돼? 8의 약수. 그러면 얼마가 된다 얘는? 1, 2, 4, 8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B는 24의 양의 약수래. 그냥 써버리자. 그래서 1, 2, 3, 4, 6, 8, 12, 24 이렇게 된 거지.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뭘 구하라 했냐면 A하고 X하고 B를 구하래. 그 다음에 여기서 뭐야?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집합의 개수,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오잖아. 문제에서 어떤 집합의 개수를 구하여라, 집합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오거든. 원소의 개수를 구하면 그냥 세면 되거든. 근데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문제에 따라 다 맞아 떨어지게 돼. 그냥 외워두는 것도 괜찮아. 집합의 개수를 구하러 간다면 뭘 구하러 가냐면 가질 수 있는 원소를 기준으로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구하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야. 가질 수 있는 경우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부분 집합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지금 X라는 것은 뭐냐면 X는 A에 포함되고 A를 포함하고 B에 포함된다라고 해서 현재 여기 1번과 2번에서 두 가지가 섞여 있는 형태의 꼴로 이루어져 있어. 그치? 자, 1번이 의미하는 바가 뭐야? 1번이. 1번. 부분집합 의미가 정의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 모든 A에 있는 원소가 전부 다 B 안에 들어있어야만 우리는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해 준다 했었지? 그래서 1번의 의미는 뭐냐면 집합 X에는 A의 모든 원소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X 안에 들어있어야만 X는 A를 포함한다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봐야 될 거는 뭐냐면 두 번째는 X는 B에
부분집합이다. 요렇게 놓을 수가 있어. 요 의미야. 그렇다니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면, 자, 여기 있는 B의 요놈의 부분집합이야, X는. 얘의 부분집합이냐, 1, 2, 4, 8을 뭐라고 했어? 반드시 포함하라고 했었지. 자, 그러면 반드시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어떤 특정 원소를 제외하거나 또는 반드시 포함하는 것의 부분집합은 어떻게 구해줘라? 그 특정 원소를 지워버리라고 했었지. 특정 원소를 제외하거나 또는 특정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구하려면 그 특정 원소를 제외하고 지워버리고 나머지 원소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나머지 원소에 대해서 부분집합을 구해주면 된다고 했어. 그럼 그 상태로 놓게 되면 특정 원소를 제외한 거가 되는 거고, 거기다 특정 원소를 하나씩 전부 다 집어넣어 버리면 특정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냐면 A에 있는 원소가 있다고 하는 것은 A라는 원소가 특정 원소가 되는 거지. 여기는 이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구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뭐 해주고 제외를 시켜주고 부분집합을 구해주면 돼. 자, 원소가 몇 개 남아? 4개 남지? 그래서 2의 4승, 즉 몇 개냐면 16개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양쪽으로 사이드에서 이렇게 포함기호가 있는 것이 있을 거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판단해 주는 게 좋아. 거기서 두 개 다 섞인 거니까. 알겠지?